사주가 아니고 오주가 돼 있다라는 거는 이거 인연이란 얘기입니다. 인연을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반대쪽에 이쪽에다 적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관계는 없고 요게 이제 그 배우자의 그 연주가 됩니다. 연주. 예. 배우자의 연주가 되니까 일주는 아니에요. 이제 그 일주를 같이 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주, 띠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음, 그 이게 여성분입니다. 이게 여성분 사주다라는 거를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천간의 구조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재가 관이 떠 있죠. 관이 떠 있는데 그 여기 보면은 상관이 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지지의 모양을 잘 보면 우리가 관 하나 잘 생겨도 사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이 관의 이 뿌리를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은 지금 의지처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묵은 당연히 묵은인데 이 개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자기가 그 살아갈 터전 자체가 이게 불리한 거죠. 이게 그죠? 그런 구조에서 천간에서 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자체를 우리 예전에 그 어떤 걸 했었느냐 하면 그 득자별부 이런 거 했었습니다. 득자별부. 그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토가 나오는 순간 개수는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토가 나오는 순간 개수가 불리해진다. 이건 원국에 이 여인의 원국에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무자생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자생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무계합이라는 것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묘형을 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을 이제 궁의로 이제 먼저 보면은 아 그대가 쥐띠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간에 이게 무토가 이게 운에서 들어왔을 때도 이걸 똑같이 통변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왜 쥐띠 중에서 하필이면 천간에 무를 달고 오는 쥐띠를 서방님으로 맞이했느냐. 그러면 또, 무 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무토 말고. 그죠? 무토 말고는 병자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경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쥐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자생을 만났다. 그러면 지금 계사생이면 나이가 많습니다, 선생님, 이게. 몇 살쯤 됩니까, 이게? 계사생은, 그럼 10살입니다, 10살. 10살이고 70이죠. 10살짜리 처자가 지금 막 빽빽거리고 놀고 있는데 니는 쥐띠를 만날 것이다. 그죠? 이걸 알고 있을까? 그 어린애가 모르겠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70 대신 부인인데 무자생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묘형을 하고 무계합을 해서 그러면은 이 화의 이 여인의 주인공인 이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생토를 한 거죠. 자식을 놓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무토가 들어온 것이죠. 이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무계합을 해서 개수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자식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놓게 되면 그래 이별한다. 그 자식을 근데 잘 안 만들어지는 이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식이 이런 경우에는 무자
그죠? 자식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긴다. 쥐띠 만나면 애가 없을 것인데, 쥐띠를 만나면 애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시험관으로 의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만들어도 자묘형의 형벌을 받는 형태로 어떠한 많이 자식이 속썩인다. 그죠? 이제 이렇게 통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야, 그럼 우리가 맞췄다. 이 맞추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자식을 못 가진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선생님 그 고통입니다. 고통. 고, 고. 자, 고통인데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속성도 다르죠. 아, 나는 자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고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한 것이 고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고통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우리는 명리를 공부하게 되었을 때 알아진다. 그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묘지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도 불리합니다. 이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시기도 불리하게 되죠.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명리학인데, 오늘은 그 상담자 말고 그 문점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음, 제가 그 경자년 같은 경우에 그 경자년에 제가 어디를 갔습니까? 경자년에 제가 통도사를 갔죠. 통도사. 통도사를 간 이유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선생님. 이게 갑인이니까. 그죠? 갑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생. 띠죠, 띠. 갑인생이면 이 자가 와서 이게 이 상문으로 이거 쳐냅니다. 그죠? 그럼 튕겨 나갔다 이런 거죠. 튕겨 나갔는데 이 범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쥐자자 만난 것이 이게 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살행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그 통도사에 가서 그 숨어 지내듯이 지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월살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그때 제가 그 야간대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야간대를. 그 야간이라는 게 이제 이게 달이죠. 근데 거기서 공부한 것이 선생님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선생님 지금 이제 2년 지났죠.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경자년에 이게 그 지자자의 물상을 보면은 원초적인 본질의 이 본질이죠. 지자자는 그 세포죠, 세포. 그러니까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그 통도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된 걸 보면 이게 지자자의 영향이 큰 거야, 이게 선생님.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한 것은 어 이상한 것은 통도사에 가니까 선생님 그 사주 공부는 일절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공부하게 된 것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가 되더라. 그죠? 그다음 이 심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불교에서 그 찾고자 하는 그 궁극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여기서 하게 돼 이제 경자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 공부에서 이제 인연법까지 대입해서 하는 것을 공부를 좀 하고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거죠. 그 공부가 여기서 막히나 끝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잘 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자년에 가기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처음엔 잘 몰랐죠. 이제 이게 뭐 모르고 처음이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우리가 그 공부와 전공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주 공부도 하고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 얘기로는 사주 명리와 심리학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도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고 심리학을 공부를 하신 분인데 여기다 사주학을 적어 볼까요? 사주 명리학이다 이죠. 명리학이다 이렇게 딱 적었다. 그럼 이 두 개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것도 처음에 못 찾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찾게 됐어요. 이게 연관성이 굉장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이게 다 하나더라고.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 이런 거 있죠. 그 심리학자가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 프로이드가 있죠, 그죠?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아들러는 개인심리학. 그 다음에 칼 융이 분석심리학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프로이드가 있고 뭐 아들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융 있죠. 칼 융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왜 놀랐느냐 하면은 그 그림이 그 심리학책에 그게 나와요. 그림에 그 빙산이 나옵니다. 빙산. 그 빙산이 그 물 속에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빙산이죠. 그러나 물 속에는 더 많은 거죠. 여기 부피가 더 큰 거죠. 빙산이 차지하는 그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빙산이면 이 밑에는 이만한 거죠. 이게 위에 보이는 것은 작은데 여기가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영역이 무의식이다. 이 영역이 무의식.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그렇다.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주명리학에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카르마죠. 카르마. 이 카르마와 이 무의식을 같이 본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가 프로이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좀 공감을 많이 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과거생이라든가 알 수 없는 과거생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그 뭡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뭐 자아 얘기가 나오고 저 원초아 얘기 나오고 뭐 초자아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생 초반부에 이게 이제 프로이드는 인생 초반부에 결정이 다 돼버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는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러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개인 심리학인데 그 아들러도 그런데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감을 더 많이 했어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더 차원이 더 들어간 거죠. 칼 융이. 여기서 집단 무의식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이게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잘한 거예요, 제가. 이 공부랑 이 공부가 같이 했는 거죠. 이 공부, 이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경자년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이걸.
이걸 몰랐는데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선생님 서양에서 엄청나게 그 기반이 탄탄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대적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불교가 있다. 불교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너무 그 수행 위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심리학하고 이 불교 심리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면, 그죠? 천하무적이 되겠더라. 공부가. 예. 그래서 이제 집단 무의식 이런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이죠. 의식인데 이게 어디하고 맞물리냐 하면 이 불교 쪽으로 가면은 어, 음, 유식학에서 보면 유식론의 음, 유식론의 그 보면 이제 의식, 그죠? 그 다음에 뭐 의식 전에는 전의식이 있죠, 그죠?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집단 무의식인데, 요거는 요거 두 개는 이제 경계를 나누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같이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유식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이건 이제 불교의 주역입니다. 이게 거의 불교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제 마음을 이제 논하는 데는 이제 의식이죠. 마음이 의식이니까 이제 이 유식론이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음, 실예를 이제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리학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아까 사주가 나왔지만 음, 사주 명리학은 카르마를 읽는 것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마음의 그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생의 카르마를 모르면은 공부는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사주명리학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음, 그 가족의 죽음입니다. 이 가족의 죽음, 그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 이런 거 아십니다. 사주에서 육친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육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수입니다. 인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에서는 그러면 엄마가 살아계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인수가 없어도 엄마가 살아계시다. 내가 60인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다. 그거는 선생님 인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막 3살, 4살에 돌아가셨다. 그거는 이제 그런 인수가 없는 거죠. 인수의 덕이 없다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 가족의 죽음에서 뭐를 느끼는 겁니까? 그 괴로움을 느끼는 거지. 괴로움. 그 괴로움의 종류는 다양한 거예요. 개인차가 있다. 그 팔자마다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 이게 이제 그 사춘기 때 아닙니까? 사춘기 때니까 중학교 2학년 때쯤 됩니다. 2학년 때 맞습니다. 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 이제 옛날에 매장을 하잖아요. 장례 문화가. 매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밟아야 됩니다. 이게. 봉분을 밟아야 된다니까요. 올라가서. 그래서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는데 그 몸뚱이는 여기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그죠? 근데 그건 엄마의 생각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엄마의 생각. 아니, 며칠 전에 막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 말하고 뭐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지. 아, 그게 어디로 갔을 거 아니야. 그죠? 아, 그건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야, 생각이 가긴 어딜까? 없어지는 것이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이 그러면 선생님이 어제 예를 들면 어디 지나가다가 뭐 그 신차 그 왜 판매하는데 차를 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 차를 너무 갖고 싶지. 그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아 내가 이거 차를 가져야 되겠다. 막 그 마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막 안 된다. 우리 가정 형편상 차를 살 수가 없다. 이래서 막 부부간에 다툼을 했어. 그러면 하루가 더 지났어. 한 이틀이 지났다. 아니 며칠이 지나서 마음을 다시 다잡은 거죠. 아이, 뭐 우리 형편에 뭐 차를 사느냐. 그냥 타던 거 타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차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마음이. 그럼 자기 기억을 하지. 아, 내가 어제 그랬었지. 그랬었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 존재했다라는 거거든. 그럼 존재했는 것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야. 어디로? 그것을 찾고 싶었단 말이야. 그 목적이 그거예요. 사주 공부한 목적이 그거야. 그때는 그러면은 그 마음, 의식이죠. 의식이 마음인데 그 의식이 우리 어머니의 의식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그 존재를 찾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지장경에 보면 엄마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온다고. 자, 자, 그렇게 해서 사주명리학을 시작을 했다, 선생님. 그죠? 그 뭐냐? 괴로움이에요. 가족의 죽음을 보고 괴로워서. 그죠? 음. 근데 이제 사주명리학은 일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쓰이고는 있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사주명리학은 그럼 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사주명리학은 왜 해야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선생님 뭐에 있다? 인과의 법칙과, 그죠? 하나는 인과의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의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예, 의식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사주명리학의 공부다. 예,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이 이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이제 경자한 연애는 이제 이 불교와 심리학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팔자 사주 명리학부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자꾸 옆으로 나가는데 사주 명리학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인간의 의식 체계, 즉 생각, 사고, 정신 세계의 그 체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 그것은 카르마를 곧 아는 것이고 카르마를 경영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팔자를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팔자를 그죠? 초월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 그래서 팔자를 초월하려고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팔자대로 살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이 와서 사주를 봤는데 내가 너무 적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사주의 주인공이 노력하지 않고 팔자 그대로 살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팔자를 극복하고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노력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그러면 무슨 노력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을
결국은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관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팔자가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예. 명리는 그겁니다. 명리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무의식 나왔죠. 프로이드의. 그 다음에 융의 집단 무의식 나왔는데, 불교에서는 유식론, 즉 불교의 주역인 유식론에서 마지막, 이게 의식이 6, 그죠? 여기 5, 7, 8입니다. 아니죠. 이게 7단계가 여기가 보면은 말라식이 있습니다. 말라식이 있고 8단계 8은 뭐냐면은 이게 8번째 의식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저장식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장식. 이게 8번째 의식인데 8번째 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내 생각이 나의 먹은 마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하면은 여기가 그냥 의식 체계예요. 근데 의식 체계는 우리가 잠들면 의식이 없습니다. 예, 그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 저기에 버스가 지나간다. 저기 맛있는 것이 있다. 이게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6번째입니다. 6번째. 그 다음 7번째. 이 5번째까지는 전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각입니다. 감각기관이에요. 7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식. 말라식이죠. 말라식인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대상을 봤다. 대상을 봤을 때 저것이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요 단계입니다. 1단계. 일단 봤다. 판단했습니다. 저것은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인데 먹으면 맛이 있는 과일이다. 그러면 저것을 내가 먹을까? 다른 사람을 줄까? 그 이해 득실을 따지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8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럼 이 분별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레아식이죠. 8번째 아레아식인 저장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분별을 할 때 네가 먹어라. 아니다. 남을 주라. 나눠 먹어야지. 다른 사람 맛있는 건 다른 사람 줘야 되지. 아니다. 맛있는 거니까 네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자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관계,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런 마음이 7번째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에 이게 무의식입니다. 선생님, 무의식. 이게 무의식이에요. 여기가 아리아식이. 그러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다다다다닥 명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업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업의 종자가 됩니다. 과거 생에 너가 했던 행동들이 저장되었기 때문에, 그죠? 했던 행동, 그 다음에 말, 생각까지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자꾸 탐했던 사람들은 과일은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0.00001초 만에 그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명령을 그래 내립니다. 왜? 그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장식 중에 9번째 의식이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역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고, 이 개인 한 사람의 아래야식이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래야식이 공존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우주는. 그러면 그 개인의 그 저장된 아래야식 때문에 옆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진짜 막 성인군자 같은 사람하고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하게 뭔가 물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 하나가 있다. 그 경비실에서 이제 경비일 보시는 그 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별로 우리가 이제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들 의식 세계에는 별로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 경비 아저씨를 만났다. 그랬을 때 경비를 개 무시해서 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많죠. 근데 경비하시는 분하고 그거를 그 어떤 마찰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참 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애를 써주시네 이러면서 뭐 우유를 하나, 그죠? 그리고 장보고 오던 우유를 하나 이렇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은 내 그 가치는 선생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경비 아저씨가 내 가치를 결정해 버린다니까. 왜냐하면은 그 경비 아저씨의 그 저장식에서도 분명히 나하고 이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집단 무의식인데,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 영역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교의 주역인 유식론의 그 의식 체계를 알고 있다니. 알겠지. 인간인데. 그럼 서양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 서양 사람도 인간인데, 그죠? 서양에서는 심리학이라고 그것을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유식학이라고 그냥 제목만, 표기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초기 불교가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자. 고통에서 벗어나자. 해탈. 해탈을 목표로 둔 거예요. 해탈.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뭐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너의 자아, 에고, 너의 자아인 에고는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육바라밀. 육바라밀까지 해야만이 된다라는 게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근데 이제 초기 불교 중에서 선불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불교를 해야 되는 거면 사주명리를 선생님 이거 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계에 부딪힌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불교에서 하는 거는 뭐죠? 고통에서 벗어난 자리, 그 자리를 찾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선을 하죠. 예. 아나빠나 사띠 수행을 하죠. 예. 그러면 어디에 듭니까? 선정에 든다, 삼매에 든다.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런 걸 왜 하느냐? 왜 하기는 선생님 인간의 그 여기서 나온 전의식 있죠. 5가지. 안이비설신 이 감각기관 5개의 오온 그 5개를 초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죠? 자, 이 손에 선생님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하죠. 근데 세균 없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없나? 그러면은 현미경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세균이 보이지. 아, 있네.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거지. 그거는 그냥 감각기관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기관을 초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불교에서 마음을 보는 걸 하는 거죠. 마음. 그럼 지혜의 눈이라고 해야겠다. 지혜의 눈. 우리가 지금 안근이죠. 안근.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정에 들면은 지혜의 눈이 생기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선생님 사주 명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속 책만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너가 여기서 사주 명리학에서 이 카르마, 그지? 카르마, 이 저장되어 있는 이 너의 그 업보를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야. 청정하게. 그래, 청정한 의식으로 여기 집단 무의식 중에서 각자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뭐 나쁜 짓, 좋은 짓, 오만 생각, 업종자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육바라밀이다. 이게 대승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명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는 해야 됩니까? 초기 불교에서 이거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해서 뭐예요?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그 지혜의 눈으로 보고 지혜의 그 귀로서 듣고, 그죠? 이렇게 그 감각을 초월했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 그죠? 초기 불교의 선불교에서 했던 수행 이런 것들까지 해서 더 감각을 그 초감각으로 만들어서 사주를 잘 봐야 되겠지. 그 사람을. 그러면 뭐냐? 카르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 왜? 어떻게 보느냐? 내가 그러면 500년 전에 내가 어디서 뭐 했던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볼 수 있다. 직접 가서. 어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죠? 색계죠. 그죠? 요계. 그래, 요계에 사는데 색계, 무색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넘어간다. 여기로 넘어가 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죠? 네,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다 보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까지 다 볼 수 있다.